일단 이제 요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가 2015년에 심리상담 분야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NCS를 활용한 연구나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게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S를 담당했던 당시 이제 개발 당시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담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상담이라는 중분류 하에 있는 세 개의 이제 그 하위 영역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 심리 상담을 개발을 한 거를 이제 받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개발자로 그 당시 개발팀장으로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이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뭐 사명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연구도 해보려고 하고, 또 뭐 제 박사 지도 학생들한테 이것을 이제 주제로 논문 쓰는 것도 이제 격려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재단에서 연구 프로젝트가 나올 때 이걸 주제로 좀 넣어보자 해서 다행히도 3년짜리 프로젝트가 됐고, 그거를 지금 이제 2년차 시행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기간, 이게 이제 2년차가 6월까지인데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2년차 연구가 진행됐고, 그 이제 2년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NCS 기반 심리 상담 자격을 이제 진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요 발표를 준비를 했고, 사실 이제 이 발표의 내용은 작년에 제가 손유한 선생이랑 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다 했던 것이고, 그것도 이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인적자원에서 연구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우리가 연구해서 그냥 제출만 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좀 많은 사람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그걸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요 연구와 같이 연결을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 연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콜로퀴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었고요. 그러면 NCS 기반 심리상담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의 이제 그 순서는 보시듯이 상담 분야 법제화의 필요성, 국가기술자격의 운영, 심리상담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신설 방안, 그리고 이제 향후 과제,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심리상담 법제화 시도라고 하는 것은 뭐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의 상담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법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대우 혹은 적절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적절한 위상이나 대우를 받으려면 필요한 게 뭘까? 할 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나 뭐 전에 있었던 세월호나 뭐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의 이제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나 간호나 혹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정을 국가로부터 받고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담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자격화되어야 국민들이 이런 심리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도 여러 가지 법률이 상담이라는 용어를 써서 각각 법률이 관장하는 영역에서 상담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에서만 관장하고 있고, 또 그 영역에서 관장하는 상담사, 상담 활동에 대한 규정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담이 효과적으로 관리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즉 상담 쪽에서 학교상담법이나 상담사법이나 상담진흥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왔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뭐 거기에 이제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회, 상담진흥협회 등이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양 학회가 돈을 이제 후원을 해서 법제처, 국회에 있는 법제처와 같이 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이제 가시적인 성과물은 나왔지만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혹은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이제 발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NCS를 제정한 것도 조금 방향은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적인 표준을 만들어서 심리상담의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분야라고도 할 수 있고 안 해도 약간 애매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이제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개정돼서 저렇게 긴 제목이 됐는데 저기에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국회의원이 그 신청한 법안이라고 해서 내면서 저기에 이제 심리상담을 넣는 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서 결국 그것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법률에서도 우리 심리 상담을 이제 다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에서의 법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제도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저렇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담법을 만들자라고 할 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몇 개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쪽에는 이제 각 주마다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에서 전문 상담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주를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이제 상담 쪽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률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라고 볼 수 있는 말레이시아나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국에서 갖고 있는 이제 이 자격의 기준들이 다 상이하겠죠. 작년에 이제 필리핀에 제가 이제 11월 달에 학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이런 법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좀 보고 놀랐던 것은 오늘 이제 얘기할 NCS 수준 우리가 이제 여기는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이렇게 직무들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런 7수준, 8수준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NCS 기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우리한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심리상담사 법을 만드는 것. 지금 이제 상담학회랑 상담심리학회가 이제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이제 2012년에 김영근 등 여러 연구자들이 했던 연구물이 있고 2016년도에 김정진 교수님이 이제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 두 연구에서 상담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조를 만들어서 시안을 제시를 했는데 두 법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대체로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총칙부터 해서 상담사 자격, 등록, 상담사의 권리와 의무, 상담사 협회, 지도와 감독,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양학회에서 이제 후원해서 만든 그 연구팀에서 만든 법도 아마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법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상담사가 될 것이냐 혹은 상담사의 권한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그냥 전체적인 모법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심리상담사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좋으냐라고 할 때 일단 상담 분야 전체를 관장한다. 즉 지금은 여러 법률 혹은 여러 부처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상담사들을 선발해서 또 나름대로 일을 맡기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제 국가 수준에서 일반적인 상담사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담사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것을 기초해서 적어도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 부처에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하겠지만 이런 이제 기본이 되는 수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리상담사법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이 생기게 된다면 국가 관리 전문 영역으로 상담이 위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냥 시골 할아버지들이 그냥 복덕방을 차려서 뭐 집, 땅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으로 그것이 확립이 됐고 그래서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자격을 취득해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옛날에 복덕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심리상담 어떻게 보면 그런 복덕방 수준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물론 뭐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자격은 자기는 땄다고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한 수준의 자격을 다 상담 자격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자격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에서 제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한다라고 하면서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가 봤을 때 이 영역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국가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상담이라는 것에 이제 위상이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법률의 기반 조성이라고 이제 쓴 것은 저희가 이제 학교 상담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걸 하면서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 뭔가라고 하는 기본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 상담법을 먼저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상담 혹은 뭐 노동과 관련된 우리 직업 상담 또 여러 가지 영역의 상담들이 있는데 사실 그 상담들은 어떤 법률에 일정 정도 문구가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인정받지는 잘 못합니다. 저희가 학교 상담법을 추진할 때 사실 전문 상담 교사와 같이 비교수 교과, 즉 국어나 영어처럼 수업으로서 하는 교사가 아닌 사서나 영양이나 보건이나 그리고 전문 상담 교사 이렇게 이제 비교수 교과 4가지 영역 중에서 상담만 그 지원하는 법이 없고 다른 예를 들어 영양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보건은 학교 보건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학교 무슨 법이 그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상담도 학교 상담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걸 추진했는데 그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학교 상담 만들기 전에 먼저 모법이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학교 상담법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우리가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복지 또 사회복지 모법이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다양한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상담도 이런 상담사법이라는 모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각 영역별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겠지만 가장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담 분야 내에서 조율하는 것.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학회가 후원을 해서 법안을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때에 상담 분야 내, 즉 여러 학과 출신들이 우리 상담사들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우리 내에서 조율될 것이냐 혹은 사실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통하지 않은 방식의 상담 자격도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일종의 상담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이 법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잘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유사 분야와의 조정, 유사 분야라 함은 사실 상담이라고 말할 때 우리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상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상담한다고 하고 간호사도 상담한다고 하고 물론 이제 상담의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피부 미용도 상담한다고 하고 부동산도 상담하고 이 상담이라는 용어가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혹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과 이 조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법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상담사법 이렇게 하면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동산 상담하는 사람들과 뭐 미용 상담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상담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이제 주관 부처 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과연 현재 우리 정부 부처라 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처가 가장 이걸 맡아야지 적합한 것일까 할 때에 우리가 정신건강 혹은 뭐 마음의 건강 이런 측면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과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도 들어가 있고 간호사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독자적인 법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들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저기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뭐 안 돼 라고 하는 거의 명시적인 대답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추진하지만 여전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이 이제 교육부인데, 교육부는 우리는 학교 상담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영역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학교 상담을 관장하고 있는 학교생활 문학과가 아닌 평생교육과로 집어넣자. 그럼 평생교육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뭘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교육부 차관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시도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교육부는 그냥 학교 상담만이 우리의 교육부의 영역이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상담도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면서 거기도 이제 가족 대상 상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법으로서의 상담 법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소년 상담, 그 다음에 가정 대상 상담, 이것은 사실 부서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글로 들어가려면 다른 별도의 독립된 부서가 필요하겠다. 상담과라든지 뭐 이런 거, 혹은 뭐 지금 현재 있는 아동 청소년 관리하는 그 부서와 지금 이 건강안정지원센터 담당하는 부서가 일정 정도 어떤 뭐 통합을 하든, 혹은 여기서 그 상담 영역을 따로 띄어서 예를 들어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청소년 가족 상담과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뭐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건 뭐 정말 국가에서 그런 부서를 따로 설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별도의 영역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있는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등등이 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다른 별도로 관리해야 될 영역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그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법의 진행에 좀 어려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존 법령 개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상담사를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라는 것을 청소년 가족 상담사로 개정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법을 처음 새로 만드는, 좀 전에 봤던 그 안보다는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쉬운 건 물론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상담 업무라고 하는 것과 건강가정지원 업무가 일정 정도 통합을 해야 이 청소년 가족 상담사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 상담사, 그 다음에 뭐 가족 상담사는 아닙니다만 건강가정사의 어떤 부분들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자격증 통합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의 학과들이라든지 혹은 인력들이라든지 현재 실행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이제 정부 부처의 전체들을 틀을 짜는 그 입장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그들을 설득하려면 그런 어떤 정치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현재 청소년 상담사도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강가정사도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들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통합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청소년 가족 상담사로 해서 이것을 전체 상담 영역에 기반 자격으로 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직업 상담사는 뭐야? 라는 식이라든지, 그럼 군 상담에서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겠어? 라든지, 기업 상담에서 이 사람을 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 상담 분야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어떤 논란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학회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는 것이 이제 민간 자격제도를, 국가 공인 민간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가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 공인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여러 번 그 공인을 해달라고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뭐가 안 됐어요. 뭐 국가 공인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높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만약 이게 된다면
기존에 뭐 저희 상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학회, 뭐 양학회만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떤 기존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우수 민간 자격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상담계가 수용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그래 가족 상담에도 쓰고 청소 상담에도 쓰고 직업 상담에 쓰고라고 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양학회가 이렇게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떨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 되려면 거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한이 없어야 돼요. 뭐 지금 우리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민간 자격을 운영하는 것들이 한자 검정이라든지 뭐 컴퓨터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학력 제한이나 전공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양학회 자격은 일단 양학회 회원이어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가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양학회가 우리 학회 회원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이것을 풀 수 있느냐? 사실 학회 구조상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학회 자격이 국가 공인 자격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돼요. 물론 그 이외에도 뭐 검정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대체로 두 자격이 공이 비슷한 수준인데 2급 자격이 이제 석사를 그래도 마친 정도는 돼야지 딸 수 있는 건데 그게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공인 자격으로 할 만한 수준인가?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인이 된다는 것은 뭐 각 단체나 학회가 잘 학회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걸 국가 공인화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국민들이 비교적 제한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학회의 현재 자격은 그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두 학회만 했다 혹은 뭐 또 다른 어디가 있어서 한 3개만 받았다라고 하면 반발이 생길 테죠. 사실 두 학회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둘 다 서로 쟤되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회 뭔가 이제 심사를 할 때 유관 단체 사람들을 불러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담학회 심사를 하다 보면 상담심리학회 사람이 당연히 가게 되고 이쪽 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양학회가 협력해서 같이 집어넣고 같이 서로 통과해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만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양학회 자격증이 정말 오케이가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심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양학회가 협조해서 같이 집어넣고 같이 통과하자라는 분위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걸 시도하다가 뭐가 더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 두 가지가 다 힘든 상황이라고 어쨌든 진행은 하지만 힘든데 또 이런 국가공인 자격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으로 해보자. 오늘 이제 발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뭐 별도의 법을 두거나 현재 있는 법을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야가 국가기술 자격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이거는 민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가지는 다 이제 민간 자격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국가 자격으로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담과 관련된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생명 건강과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리적 건강이나 안전은 아니지만 사실 건강이나 안전을 생각할 때 심리적, 관계적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뭐 우리 상담을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운영 체계는 이제 국가기술자격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도 물론 이 주무부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심리나 상담 쪽은 사실 교육부로 일단 부처별 자격관리의 표에 보면은 우리 상담은 교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교육부는 학교 상담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교육부로 이제 명시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그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교육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이 자격증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의 검정과 관련된 것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NCS 기반이든 어쨌든 심리상담 국가기술 자격을 만들자. 오케이 하면은 이 부처만 적절하게 잘 되면 그냥 시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즉 지금 직업상담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임상심리사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률의 기초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별도 법률은. 즉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술 자격이라고 하지 않고 전문 자격이라고 명칭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담과 유사한 분야에서 이제 기술 자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임상심리사와 직업상담사입니다. 직무 분야는 서로 나눠져 있어요. 임상심리사는 보건의료 파트에서 지금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직업상담사는 사회복지 종교 파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심리상담에 만약 들어간다면 역시 직업상담사와 같이 사회복지 종교 쪽에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직업상담사가 이제 검정형이 있고 과정이수형이 있고 두 가지 트랙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검정형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필기 과목을 시험을 보고 여기 합격한 사람들이 실기 과목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검정형 자격입니다. 근데 최근 한 2년 전부터 과정평가형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40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그 과정에서 평가도 거치고 최종 마치면서 또 평가를 거쳐서 이 과정을 잘 이수했다. 그러면 오케이. 이 자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그 일을 해왔고, 올해가 아마 3년 차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전국에 한 30-40개 정도의 이 교육 훈련 기관들이 이것을 시행을 현재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NCS 기반 심리상담 자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검정형, 과정형 기준을 두 개를 다 추진해 볼 수 있는 이제 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안을 이제 일정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제 국가기술 자격으로 분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종교에서 이제 서비스 분야로 들어갑니다. 자격명은 일단 제가 만든 안은 심리상담사 1급, 2급으로 했고,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을 같이 진행하는, 즉 지금 직업상담사의 모델을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제가 만든 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1급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실습 수련, 4년 이상 실무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취득한 자. 사실 지금 양 학회의 1급은 대체로는 박사 과정을 이수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수련 실습 혹은 2년 이상 실무, 그 다음에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즉, 전혀 전공이 다른 사람이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심리상담에서 1년 수련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관련 전공, 사실 관련 학과가 뭐냐 라는 또 다른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담과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했습니다. 검정형에서 1급, 2급 나눴는데 NCS 수준으로 봤을 때 2급은 약 5수준, 1급은 약 7수준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평가 과목은 유사한 능력 단위를 묶어서 평가 과목을 구성해서 급별로 과목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에 있는 것이 NCS 심리상담을 개발할 때의 그 표인데, 12개의 직무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각 수준별, 여기 수준이라는 것은 그때 개발된 이제 수준인데, 3수준 정도는 이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수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수준 정도가 이제 그 4년제 졸업, 6수준 정도가 석사 졸업, 8수준 정도가 박사 졸업. 물론 NCS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학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쭉 개발됐던 것들의 어떤 능력 수준별로 이렇게 분류를 쭉 세운 건데, 그래서 이것 순서대로 해서 2급 검정은 6수준에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도까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끝에 있는 상담자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설정을 해서 관련 과목들을 이렇게 능력 단위 몇 개씩을 묶어서 이제 과목을 하나씩 만들고 해서 이런 시험을 보자라고 현재 이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평가형으로도 한번 해보자. 지금 직업 상담사가 하는 것과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왔습니다. 2급 과정이고 훈련 과정의 목표는 그건 NCS 심리상담에 나와 있는 심리상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누가 그러면 여기에 교원이 될 수 있냐? 사실 요거는 제가 별 고민 없이 그냥 직업 상담사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거는 좀 더 이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과정평가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이나 그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아마 요쪽이 비슷한 기준들을 요구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 400시간을 어떻게 나누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직업상담사 쪽이 갖고 있는 기준이고,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과정이 수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 때 기본 포맷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분야를 40에서 60시간 정도 하고, 필수 능력 단위를 300시간 하고, 선택 능력 단위를 60시간 정도 하고, 이런 포맷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뭐 모든 그 NCS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고, 필수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12개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한 건데, 사실 맨 뒤에 있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죠. 이 관계자 상담과 위기 상담을 위로 선택력 단위로 넣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 자체로는. 그러니까 제가 직업 상담사 쪽을 보니까 능력 단위가 12개가 아니라 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과 필수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심리상담 NCS는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수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밖에는 현재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7, 8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2급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말 이 안을 추진을 하려면 이 NCS 심리상담을 개정을 해서 여기를 좀 더 숫자를 늘려놓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과 필수를 좀 더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 청소년 그 상담복지 NCS 그 이제 2014년에 개발됐는데, 2016년도에 그 신자격 개발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요런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이겠죠. 그때 그 2014년도 개정된 것을 수정 보완을 해갖고, 그때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숫자를 확 늘려놨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신자격 개발의 기본 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CS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었다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각 학교나 각 단체가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심리상담 NCS가 더 활용이 되려면 그런 현재 NCS 심리상담을 좀 더 개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평가는 뭐 그 NCS에서 되어 있던 그 각 영역별로 어떤 것들을 한다는 그 능력 단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한 정도 수준이고요. 내부 평가, 그러니까 이제 과정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정형 쪽의 그런 검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능력 수준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뭐 서술형 시험이나 논술형 시험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 뭐 역할 연계나 구두 발표나 이런 평가들을 하는 안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 개인 상담 역량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개인 상담 역량이 그래도 갖춰졌다라고 말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연구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될까? 제가 발표하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청와대 민원이라는 게 아주 뭐 유행처럼 돼서 걸핏하면 거기 올라가고 뭐 몇십만 명이 됐니, 이게 기사가 뜨고 있는데,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걸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청원을 하고 하면 그게 과연 얼마나 모일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심리상담법 서명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딱 한 3만 명 정도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목표는 10만 명이었었는데 그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때에도 뭐 다음이나 이제 나름대로 게시판에서 서명 운동 받을 수 있는데 해봤는데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정도 갖고는 국가가 이거를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독립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법제화를 추진하는 주관기구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제 모델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소년 상담사 쪽인데, 청소년 기본법은 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상담사라는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년 상담사 자격이 실제로 운영된 거는 2003년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10년 후에나 실제 자격이 운영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 상담원, 그 이전에는 이제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라는 기관이 그 청소년 상담사라는 자격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 많은 정책 연구도 했었고, 또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검정한 다음에 연수를 하잖아요. 청소년 상담사. 연수 먼저 해놓고 검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선검정, 후연수냐, 선연수, 후검정. 이거 갖고서 논란하면서 실제로 선연수로 운영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그게 말짱 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 연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10년간 하니까 결국 실제 운영이 2003년도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다고 자격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주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양 학회가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는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상담 자격을 누군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런 청소년 상담과와 같은 어떤 안정된 조직에서 힘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상담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돼 있고, 뭐 여러 상담 유관 분야, 정신과 의사들, 사회복지사, 임상심의사 등과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을 하려면 우리 상담 영역에서 상담법이나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 끝났습니다만,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 상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뭐 교수들이 일부 참여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그러니까 정책이나 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서는 사실 이 일들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정책 전공이라는 것이 대학원 때부터 있고, 그쪽 사람들이 길러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학회를 만든다든지 또 여러 조직들을 통해서 여러 국회의원이나 정부들을 압력을 넣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상담 쪽에서도 이런 상담법이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뭐 연구하고 활동하고, 그런 구조, 뭐 상담 정책 학회, 법학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저희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